차태웅의 말에 서강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태웅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 내 힘으로. 서강주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태웅의 도발이 서강주의 내면에 불안감을 남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지승도는 두 사람의 갈등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태웅이가 정말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는 차태웅의 행동을 의심하면서도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서강주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그는 회사의 젊은 직원들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운 발표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태웅과 지승돈을 넘어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웅은 서강주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승돈 몰래 회사의 주요 클라이언트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서강주의 프로젝트를 방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로 인해 서강주의 프로젝트는 큰 난항을 겪게 되고 그는 팀원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한 채로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 와중에 지승돈은 태웅의 행동에 실망하며 그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웅아, 내가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다. 하지만 회사와 강주의 기회를 망치려고 든다면 그건 용납하지 않을 거야. 태웅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저한테 처음부터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정의를 말하신다고요? 갈등이 깊어가는 가운데 서강주는 지승돈의 태도를 냉정하게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내 힘으로 증명할 뿐 아니라 태웅이와 승돈 모두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겠다. 한편 태웅은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게시판 사건이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고의로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자신의 이익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는 날 그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세 사람의 복잡한 갈등은 회사 내부에 숨겨진 비리와 배신으로 이어지며 폭발적인 대결로 치닫습니다. 각자의 야망과 상처가 충돌하는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지승도는 태웅과 강주의 갈등이 회사 내부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느끼며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태웅은 지승돈의 중재 시도에 냉소적으로 반응하며 이제 와서 공평한 척이라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한 번도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강주가 힘든 척하니 이렇게 중재에 나서시네요. 라고 비아냥거렸고 서강주는 그런 상황을 비웃듯 둘 다 참 가족다운 모습이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온정에 기대지 않을 겁니다. 내 방식대로 이 회사를 보여주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할 겁니다. 라고 단언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서강주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태웅의 방해로 실패하자 비밀리에 회사의 고위 간부들과 접촉하며 자신만의 동맹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간부들에게 지승돈의 경영 방식을 비판하며 저와 함께라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차태웅 같은 혼란을 초래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반면 태웅은 억울하게 몰린 자신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과거를 조사하며 새로운 복수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노예리와 지승돈 사이에 얽힌 비밀들이 서강주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면 이제 내가 그걸 무너뜨릴 차례야. 태웅은 강주의 비밀 동맹을 무너뜨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회유하며 동시에 지승돈에게 척근해 강주의 음모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강주가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 맞지만 그는 그걸 이용해 회사 내부를 장악하려 하고 있어요. 선택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지승돈은 두 사람의 보고를 모두 들은 뒤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각각 불러 나는 누구에게도 회사의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태웅이라도 강주라도 이 회사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둘 다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남지 못할 거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주는 조소를 날리며 그럼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세요. 제가 무너뜨리기 전까지는요. 라고 도발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익명의 제보가 올라오며 상황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차태웅과 서강주 둘 모두 이 회사를 위해 움직인 적이 없다. 숨겨진 진실은 지승돈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과거 지승돈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주요 거래를 조작했다는 폭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는 전면적인 위기에 빠지고 태웅과 강주 그리고 승돈은 각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며 충돌합니다. 과연 누가 이 위기를 타개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가 무너질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회사 내부에 폭풍을 일으키며 지승돈의 과거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언론까지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지승돈이 얽힌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지승그룹의 오랜 성공이 조작된 거래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는 기사를 대서특필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서강준은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언론과 비밀리에 접촉해 지승돈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몰아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지승그룹은 변화가 필요하다. 제가 그 변화를 이끌어낼 유일한 사람이다 라며 자신을 새로운 리더로 포장했습니다. 반면 태웅은 지승돈의 비리를 은폐하는 대신 이를 무기로 삼아 아버지와의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이 회사의 비리가 공개적으로 밝혀지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와 강주까지 끝장입니다. 제가 입을 닫아드릴 테니 저를 회사의 후계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태웅의 요구에 지승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과거 태웅의 어머니 노엘이와 관련된 새로운 비밀을 꺼내들며 태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웅아,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 내 어머니가 나를 배신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그날, 사실은 지승돈은 말을 끝맺지 않으며 태웅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서강준은 지승돈이 말하려던 비밀이 무엇인지 추적하기 위해 과거 사건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강준은 회사 내부 서버에서 지승돈의 비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파일에는 태웅이 지승돈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충격적인 DNA 검사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강준은 이 사실을 태웅에게 알리며 그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지승돈의 친아들이 아니라면 이 회사에 대한 권리도 없는 거야. 결국 나만이 후계자로 남겠지. 태웅은 이 말을 듣고 절망감에 빠졌지만 곧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강주에게 내가 내게 이 칼을 쥐어줬으니 이제 내 목에 돌려줄 차례야 라며 지승돈의 비리 증거를 언론에 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시에 그는 어머니 노엘이를 찾아가 과거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엘이를 찾아간 태웅은 그녀에게 내가 정말로 지승돈의 아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왜 저를 버렸습니까? 라고 물었고 노엘이는 눈물을 흘리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태웅아, 내가 지승돈의 아들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너를 버린 건 내 의지가 아니었어. 지승돈이 내 아버지를 파멸시켰고 너를 내게서 빼앗아 간 거야. 이 말을 들은 태웅은 분노에 휩싸이며 지승돈을 무너뜨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강주와의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강주와 비밀 동맹을 맺으며 지승돈의 과거를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강주는 태웅을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그와 협력하는 척하며 배신할 타이밍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의 갈등은 최종 폭발점을 향해 달려갔고 회사 내부에서는 지승돈의 비리를 둘러싼 새로운 제보가 추가로 터지며 더욱 큰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지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지승그룹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지승돈의 비리를 둘러싼 폭로가 연이어 터지며 회사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회사 내 주요 주주들까지 이사회에서 지승돈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며 그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서강준은 이를 기회로 삼아 이사회를 장악하려 했고 태웅은 강주와의 동맹을 유지하는 척하며 자신의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승돈은 사면 초과에 몰린 와중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급하게 발표했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강준은 언론과 접촉해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허구라는 내용을 유출하며 지승돈의 전략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태웅은 노엘이와의 대화 이후 지승돈을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지승돈이 비리를 통해 회사의 핵심 자산을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고 이를 서강주와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태웅은 강주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주가 자신의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며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서강주는 태웅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척하면서도 지승돈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후계자로 올라서기 위한 최후의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태웅에게 우리가 협력한다면 이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거야. 내가 원하는 자리도 내가 보장할게라며 설득했지만 속으로는 태웅을 제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웅과 강주는 이사회를 앞두고 서로에게 칼끝을 겨눴습니다. 태웅은 자신이 발견한 증거를 공개하려는 순간 서강주가 이를 앞서서 언론에 유출하며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로 인해 태웅은 자신의 입지를 잃고 서강준은 회사 내에서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받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지승도는 태웅과 강주 모두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숨겨진 자산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며 강주의 계획을 무력화했고, 동시에 태웅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대가로 과거 태웅의 어머니와 관련된 비밀 문서를 언론에 유출했습니다. 문서에는 노엘이가 과거 지승돈과 함께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었으며 태웅이 그 결과로 태어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태웅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노엘이 역시 언론의 비난을 받으며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웅은 지승돈의 잔인함에 분노하며 그를 끝장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